So heavier radioactive isotopes will move effectively the same speed as water. 그 누구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얼만큼 위험하다라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그냥 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년 안에 동해까지 흘러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예,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였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우려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느냐 마느냐 하는 마당에 방사능 오염수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더 긴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팩트고 어디까지가 과한 우려인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간사 연결을 해보죠. 최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부터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피스 보고서 최근 이슈가 되긴 했지만 나온 지는 좀 됐네요. 네네. 올해 초에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물론 뭐 언론에 좀 보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요새 도쿄올림픽이나 방사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회자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바다로 방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은 어떤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좀 된 겁니까? 일단 네. 올해 초에 1월에 일본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방사능을 방출해야겠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해야겠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쌓아놓을 곳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방출해야겠다라고 말을 한 건 일단 사실이고. 네네. 근데 최 간사가 보시기에는 쌓아놓을 거 없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탱크에다가 모아두고 있는데 하루에 170만 톤씩 오염수가 쏟아지니 더 이상은 탱크 만들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여름이 되면 더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원전 부지 안에서만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는데 하루 170톤씩 쏟아지면은 지금 톤씩 받아 놓는 탱크로는 그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신다. 네네네. 예. 그러나 원전 밖에 있는 부지도 있고 사실 후쿠시마 제1원전이라고 해서 지금 사고 난 원전은 제1원전인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제2원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폐쇄할 예정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오염수를 쌓아놓을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방법 말고도 일본이 5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 뭐 오염수를 지하에다 파묻는다거나 오염수를 증기로 이제 말려서 배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모두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전히 방사능 오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제일 바람직한 게 탱크 더 지어서 거기에다가 꽉 가둬두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을 자리 없으면 다른 곳을 봐라. 다른 곳으로 저장해놔도 괜찮다. 네네.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30km, 그러니까 바다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염수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현재도 오염된 30km 지역 안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다른 나라의 뭐 방사능 오염수 처리하는 걸 제가 간섭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일본은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오쿠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곳이 토양 오염이 거의 11만 베크렐씩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11만 베크렐이면 그게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수치만 들어서는 잘 안 와요. 상상이 되지 않으시죠?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네. 그런 지역에까지 피난 지시를 해제해서 주민들을 귀화시키고 있거든요. 단순히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고 부흥올림픽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을 귀화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후쿠시마현에 이 30km 권역대를 다 비우고 그곳을 오염수 처리와 그 오염토를 저장하는 곳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피난령 내렸던 곳에 다 사람들 들이고 거기서 벼농사 짓고 이러는데 네네. 그 사람들 다시 다른 곳으로 피난시키고 거기에다가 탱크 지어서 오염수 저장해라.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 앞으로 몇백 년간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로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만약 제일 돈이 들지 않고 제일 그냥 돈이 들지 함부로 버려도 되니까는요. 네. 혹시 슬금슬금 지금까지 모르게 버린 건 없을까요? 그럼 감시하고 있나요, 누가? 슬금슬금 모르게 버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탱크가 부식에 의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고, 솔직히 지하수가 얼마나 유입되는지조차 그 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유입돼서 그 녹아내린 해결료와 만나는 순간 그것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하수 형태로 유입되는 것들이 예. 네, 누수되고 있는 걸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탱크에다 저장을 해놔도 누수가 되는 거는 이건 감시가 불가능하다. 감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감시를 애써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다. 저는. 네네. 하물며 그냥 바다에다가 대놓고 방출하는 거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씀. 그렇죠. 네네. 만약 대놓고 바다로 방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예. 그건 조금 약간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도는데 그 중에 일부가 스시마 해류를 타고 동해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발표 자료에서 얘기했던 건 2011년 엄청난 양이 방따로 방출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한 보고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입되고 있는 양은 미비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은 한국 직격탄 이런 단어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2011년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건 이제 미미하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새로 또 들이붙게 되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예. 미국 매서추세츠에 있는 우주홀 해양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네, 그곳에서 2017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 후쿠시마 원전에서 100km 떨어진 해변 8곳에 방사성 세슘이 어떻게 축적이 되는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사장에 네, 100km 떨어진 곳에서. 어허. 그런데 되게 놀라웠던 건 연구소 측에서도 이런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는데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 항구보다 100km 떨어진 곳에서 10배나 더 높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곳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디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명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그렇고 일단 그 원인으로는 예. 바다 모래가 방출됐을 때 세슘을 방사성 물질들을 모래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가 그것을 서서히 배출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오염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전제로는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이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예.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오염수를 계속 방출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증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초의 최악의 해양 오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인류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생물학적 농축이나 해양 오염에 어떠한 결과가 어떻게 쌓일지는 아무도 없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체르노빌 때도 이게 지금 바다로 오염수가 배출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방사능에 의해서 해양이 오염되는 첫 경험, 인류의 첫 경험. 그래서 네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그게 두려운 네네. 건데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건데 네네. 만약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동해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걸로 보세요? 이것은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1년 안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1년 안에. 네. 그러니까 바다는 해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1년 안에 도달한다. 네네. 근데 그 예측 보고서도 정확하지 않은 게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난류 유입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어서
네, 이거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몇 달 안에 올 수도 있고 전혀 인간의 어떤 예측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래서 동해안이 오염이 되면 그게 우리 네. 인간에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뭐 지금 다 예측입니다만. 네네. 당장 인간에게까지 오지는 않지만 바다 생물의 종류에 따라 1만 배 이상 그 방사성 물질을 농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아마 대형 물고기나 고래, 예. 그러니까 고래나 상어 같은 대형 물고기에 예. 영향을 가장 먼저 줄 것이고 결국은 그것들을 먹는 인간에게는 언젠가는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피라미드.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언제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함부로 바다로 버려서는 안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일본이 만약 이 손쉬운 방법 방출을 생각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도쿄올림픽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아마 일본이 그러니까 부흥올림픽, 예. 후쿠시마 부흥올림픽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내세우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거 반감이 들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를 버린다는 건 아마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직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네, 네.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본에 탱크를 더 짓도록 그 방법을 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최경숙 간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